진 비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여편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다. 비만아, 내 무혼에 관한 일을 내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테지. 진 비만은 의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여편 외에는 그 누구도 여편의 무혼이 현기를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최근 내 무혼에 아주 신비로운 변이가 일어났어. 대부분의 공법들을 내가 한번 보기만 해도 그 안에 담긴 장단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지. 방금 전에는 바로 내 무혼이 일깨워준 영감 덕분에 내 공법의 몇몇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던 거야. 날 믿어봐. 내가 수정해준 공법대로 수련하기만 한다면 반년 안에 분명히 1단계 무사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내가 수련해서 얻는 현기는 너희 진가의 가전 현기와 전혀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신비하다고. 그럼 우리 진가의 영모 무혼보다도 훨씬 더 무시무시한 거 아니야. 진성은 두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이내 크게 깨달은 듯 번뜩이는 눈빛으로 외쳤다. 아, 알겠다. 어쩐지 최근에 내 실력이 갑자기 일취월장했더라니. 알고 보니 무혼의 변이가 일어났던 거구나. 하하, 내가 뭘 했어. 현기를 흡수하는 무혼이 어떻게 폐품 무혼일 수 있겠어. 우리 남월성 훈련사들 정말 다 바보들 아니야. 여편은 더 이상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진 비만이 그저 믿어주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동시에 그는 진 비만에게 이 비급은 오직 자신만 수련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헤헤, 여편 너는 안심해. 나 진 비만이 뚱뚱하긴 해도 바보는 아니라고. 진 비만은 서둘러 수정된 비급을 소중히 챙겨 넣었다. 참, 최근에 운하오설 스승님이 널 몇 번 찾아오셨어. 돌아오거든 작업실로 오라고 하시더군. 그리고 주초에 있었던 냉면 교관의 훈련 수업에도 내가 불참했지. 조심해. 그가 널 찾을 수도 있어. 정말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숙사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바로 운하오설이었다. 여편, 이 꼬맹이 녀석은 어디로 도망갔던 거야. 자, 가자. 나랑 같이 가야 해. 며칠 동안 운하오설은 여편을 셀 수 없이 많이 찾아다녔지만 매번 실망하며 돌아와야 했다. 그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애가 타는 듯 초조했다. 오늘 겨우 여편을 찾았으니 그녀는 그 즉시 그의 손목을 덥석 잡고는 말을 쏟아내며 그를 기숙사 밖으로 끌어내 복도로 향했다. 순간 여인 특유의 향긋한 재향이 여편의 코를 강하게 스쳤다. 학원 안의 수많은 남성 스승들과 남성 학원생들이 선망하는 운하오설 스승에게 손을 잡혔건만 여편의 마음속에는 단 한 조각의 달콤함도 없었다.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신음했다. 운하오설 스승님, 스승님, 제발 좀 살살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쪽이 너무 아파요. 쾅, 쾅. 기숙사 문이 연달아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떼지어 고개를 내민 사람들이 있었다. 마치 한밤중의 유령처럼 시커먼 시선들이 수없이 운하오설과 여편에게 조용히 쏟아졌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운하오설과 여편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단체로 석화되었고 순식간에 기숙사 전체가 싸늘한 침묵에 잠겼다. 뭘 봐. 다들 당장 돌아가서 수련이나 해. 운하오설이 살기 가득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다. 쾅. 기숙사의 모든 문이 일제히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듯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여편을 노려본 운하오설은 격노한 목소리로 외쳤다. 너, 나 따라와. 두 사람은 순식간에 기숙사를 벗어나 운하오설의 작업실로 향했다. 젠장. 작업실에 도착할 때까지 운하오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고 살짝 붉어져 있었다. 기숙사에서 여편이 내뱉었던 의미심장한 말들을 떠올리자 운하오설은 그를 죽여버린 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망할 토끼 같은 녀석. 우나오설은 눈을 부릅뜨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여편을 사납게 노려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기숙사에서 누가 내게 그런 망발을 하라고 했지. 코를 만지작거리며 여편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나오설 스승님. 방금 전엔 스승님이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끌고 나온 거잖아요. 너, 아직도 말대꾸를 하는 거야. 우나오설은 화가 나서 폭발할 지경이었다. 알겠습니다. 우나오설 스승님. 제가 잘못 말했어요. 부디 노여움을 푸세요. 여편은 해실해실 웃으며 말하더니 태연하게 우나오설 앞 의자에 앉았다. 너, 누가 앉으라고 했지? 우나오설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여편의 건들거리는 태도를 보자 그녀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여편은 설명했다. 우나오설 스승님, 아시다시피 제가 아주 오랫동안 밤샘 수련을 해서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 계속 서 있으라면 언제든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도 머리가 좀 어지럽네요. 아, 우나오설은 황급히 말했다. 그럼 앉아. 사실 그 말을 내뱉고 나자 그녀도 조금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제자를 저렇게 다그치는 것이 조금 미안하고 찜찜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며칠 동안 그가 매우 열심히 노력했고 며칠 내내 수련장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기숙사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를 끌고 나왔으니 분명 많이 지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우나오설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피곤하면 차라리 먼저 돌아가서 쉬는 게 좋겠다. 내일 다시 작업실로 나를 찾아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운 스승님께서 저를 그렇게 급히 찾으셨으니 분명 급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좀 피곤해도 괜찮아요. 여편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 여자, 정말 속이기 쉽구나. 우나오설은 더욱 당황하며 말했다. 사실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야. 그저 지난번 흑풍령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해독했는지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양리학 방면에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이야. 아, 그 일이군요. 여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사실 아주 간단해요. 평소에 제가 잡다한 서적들을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약재와 연금술에 관한 서적들을 좋아하는데 한번 읽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날 스승님이 중독되셨던 육미정갈, 독은 제가 한 책에서 해독법을 읽었기 때문에 치료법을 알고 있었죠. 여편은 이미 오래전에 이유를 생각해 두었으므로 이제 그저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었다. 우나오설은 반신반의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물었다. 정말이니? 몇 권의 서적을 훑어본 것만으로 육미정갈 독에 정확히 중독되었다는 것을 분석해내고 게다가 불과 3분 만에 내 몸속 독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니. 그런 일은 동화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야. 도대체 이 여편이 너무 뛰어난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멍청한 건지 모르겠네. 당연히 진짜죠. 여편은 천천히 말했다. 온 스승님, 육미정갈의 독성 특성은 제가 하급 요수들의 특성이라는 책에서 읽었었어요. 아마도 6번째 권의 중반부쯤이었을 겁니다. 스승님을 치료하는 방법은 엽소요, 대사님의 인체경락 이론이라는 책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저도 그냥 눈먼 고양이가 생선 찾듯이 그 안에 있는 지침을 따른 것뿐이고요. 약초는 규마초와 심자라는 약초를 섞어서 만든 것인데 이 내용은 기본 약초 특성 2014년 현무력판의 한 권에 나와 있습니다. 우나오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여편은 앞뒤가 맞게 조리 있게 말했고 그 모습은 마치 진실인 양 느껴졌다. 나를 속이려 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는 내 스스로 알게 될 테니. 우나오설은 갑자기 위험하게 웃으며 서랍을 열더니 놀랍게도 책 한 권을 꺼냈다. 책 제목은 정확히 기본 약초 특성 2014년 현무력판이었고 대륙연금술사협회 출판, 편집자, 대륙연금술사협회 원로단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편은 놀란 듯 말했다. 아, 온 스승님. 스승님도 이 책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럼 쉬운 일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육미정갈독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260페이지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운하오설은 반신반의하며 책을 펼쳤고, 과연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했다. 규마초, 다년생 초본 식물로 잎이 두껍고 그늘지고 서늘한 곳을 좋아하며 습한 기후와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진 곳에서 주로 자란다. 다양한 약재에 사용되며 그중 심자와 결합하면 1단계 요수인 육미정갈의 독소를 치료할 수 있다. 운하오설은 여편을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바라보았다. 이 꼬마 녀석, 정말 너무나 신기한 재능을 가졌다. 여편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웃었다. 어이가 없군. 그의 이 책을 직접 주편한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있나. 이때 운하오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녀석은 천재다. 나는 원래 여편이 홀련사와 연금술사 방면에 재능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의 연금술사 방면의 재능은 정말 경악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구나. 비록 내가 일품 홀련사이지만 연금술 방면에는 특별한 재주가 없어 그의 발목을 잡을 뿐이야. 차라리 이 일을 도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 어쩌면 도사님께서 여편의 재능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받아주실지도 모르지. 그렇게 된다면 나도 안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운하오설은 여편에게 연금술학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더하고 나서야 글을 보내주었다. 후, 드디어 끝났군. 운하오설의 작업실을 나오자 여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 질문도 너무 꼼꼼하게 해서 정말 상대하기 힘들었어. 다행히 전생의 여편은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고 단 한 점의 허점도 드러내지 않았다. 여편이 기숙사로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그림자가 나타나 그를 가로막았다. 놀랍게도 바로 이월이었다. 여편은 눈썹을 치켜떴다. 이월, 나를 왜 막는 거지? 그녀는 짙은 화장을 하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서서 여편을 찡그린 얼굴로 바라보며 붉어진 얼굴로 나지막이 말했다. 여편, 나 할 말이 있어. 흥미 없어. 아, 가지마. 이월은 황급히 여편을 붙잡았다. 풍만한 가슴이 그의 팔에 비벼지며 교태를 부리듯 말했다. 여편, 사실 내 마음속으로는 항상 너를 걱정하고 있었어. 꺼져. 바로 이때 남학생 기숙사 밖에서 한 그림자가 황급히 달려오더니 몇몇 숨어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지막이 외쳤다. 빨리 와. 여편이 돌아왔어. 좋아, 움직여. 그들 중 한 명이 흥분한 표정을 드러내며 여편의 기숙사 밖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쾅! 문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 진성이 수련 중이던 것도 방해받았다. 혹시 여편이 돌아온 건가? 마침 잘 됐네. 그를 불러서 같이 저녁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진성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갑자기 땅에 떨어진 연보라색 종이 한 장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종이 위의 글씨는 매우 단정하고 아름다워 딱 봐도 여학생의 글씨임을 알 수 있었다. 진가 3소, 깨, 소녀 한정입니다. 공자님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고 항상 남몰래 공자님을 주시해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용기를 내어 공자님께 이 마음을 다 고백하고자 하오니 부디 공자님께서 소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옵니다. 뒷산 숲에서 뵙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한정. 뒷산 숲은 성현학원의 데이트 성지로 종종 많은 남녀 연인들이 그곳에서 정을 나누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만나자는 약속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른 생각을 떠올리게 했다. 옆반의 한정이잖아. 알고 보니 이 여자가 줄곧 나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군. 현소,
다음으로 나 진가 삼소에게도 연애운이 찾아왔군. 진성은 하하 웃으며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는 곧장 뛰쳐나갔다. 진성이 떠나자마자 두 그림자가 조용히 나타났다. 그중 한 명은 세막대를 꺼내어 살짝 건드리더니 문을 열었다. 빨리 들어와. 그는 멀리 떨어진 덤불을 향해 나지막이 외쳤고 곧 두 명의 야윈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네 명은 두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남자는 왕월의 시종인 유동과 마병이었고 여자는 아양 떠는 어린 소녀와 얼굴에 곰보 자국과 주름이 가득하고 짙은 화장을 한 아줌마였다. 마마, 저 너무 무서워요. 아양 떠는 어린 소녀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줌마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마음을 바꿀 셈이냐. 마병은 아줌마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낮게 위협했다. 마 공자님, 안심하십시오. 왕월 공자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저희 춘풍루가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앞으로 장사를 안 할 작정이라도요. 아줌마는 나처마듯 웃으며 소녀를 위로했다. 소저봐, 두려워하지 마. 너는 연약한 여자아일 뿐, 그저 피해자일 뿐이야. 성현학원도 너에게 아무 짓도 못할 거야. 이 일만 잘해내면 왕월 공자님께 잘 보여. 앞으로 너는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할게. 그녀를 여편의 침대에 오르도록 설득하자 마병은 갑자기 소녀의 뒤통수를 한 손바닥으로 쳐서 그녀를 기절시켰다. 그리고는 그녀의 옷을 흐트러뜨려 여편의 이불 속에 숨겼다. 그 후 마병은 몸에서 작은 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는 소녀의 몸에 약간의 가루를 뿌리고 그 병은 베개 옆에 두었다. 헤헤, 비구니도 미치게 하는 약을 좀 더했으니 여편이 냄새만 맡아도 진 비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여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말했다. 똥보야, 너는 내 무혼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 테지. 진 비만은 유혹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편 외에는 그 누구도 여편의 무혼이 혈기를 흡수할 수 있다는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했으니까. 최근 내 무혼에 아주 기묘한 변이가 일어났어. 이제 대부분의 공법들을 내가 한번 보기만 해도 그 안에 숨겨진 장단점을 마치 눈앞의 그림처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지. 방금 전에도 내 무혼이 불현듯 일깨워준 특별한 깨달음 덕분에 내 공법의 몇몇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던 거야. 날 믿어봐. 내가 개선해준 이 공법대로 꾸준히 수련하기만 한다면 반년 안에 분명히 1단계 무사로 돌파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내가 수련해서 얻는 형기는 너희 진가의 대대로 내려오는 형기와 그 근본부터가 전혀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나 신비롭다니. 그럼 우리 진가의 영목 모험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대단한 거 아니야. 진성은 두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이내 크게 깨달은 듯 눈을 번뜩이며 외쳤다. 아, 이제야 알겠다. 어쩐지 최근에 내 실력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상승했더라니. 알고 보니 무혼의 변이가 일어났던 거였구나. 하하, 내가 뭘 했어. 형기를 흡수할 수 있는 무혼이 어떻게 폐품 무혼일 수 있겠어. 우리 남월성 훈련사들 정말 다 한심한 바보들 아니야. 여편은 더 이상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진 비만이 그저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동시에 그는 진 비만에게 이 비급은 오직 자신만이 수련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엄격한 비밀이라고 강조했다. 헤헤, 여편 너는 안심해도 돼. 낮은 비만이 몸은 뚱뚱해도 머리는 절대 멍청하지 않아. 진 비만은 서둘러 수정된 비급을 소중히 품속에 챙겨 넣었다. 참, 최근에 운하오설 스승님이 널 몇 번 찾아오셨어. 돌아오거든 작업실로 오라고 하시더군. 그리고 주초에 있었던 냉면 교관의 훈련 수업에도 내가 빠졌지. 조심해. 그가 널 찾아 나설지도 몰라. 정말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두 사람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숙사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바로 운하오설이 서 있었다. 여편,
이 망할 꼬맹이 녀석은 어디로 도망갔던 거야. 자, 어서. 나랑 같이 가야 해. 며칠 동안 운하오설은 여편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찾아다녔지만 매번 허탈하게 돌아와야 했다. 그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애가 타는 듯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겨우 여편을 찾아낸 그녀는 그 즉시 그의 손목을 덥석 움켜쥐고는 잔소리를 쏟아내며 그를 기숙사 밖으로 끌어내 복도로 향했다. 순간 여인 특유의 은은하고도 매혹적인 체향이 여편의 코끝을 강하게 스쳤다. 학원 내 수많은 남성 스승들과 학원생들이 선망하는 대상인 운하오설 스승에게 손을 붙잡혔지만 여편의 마음속에는 단 한 조각의 달콤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신음했다. 운하오설 스승님, 스승님, 제발 좀 살살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쪽이 너무 아파요. 쾅, 쾅. 기숙사 방문이 연달아 열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떼지어 고개를 내민 사람들이 있었다. 마치 한밤중의 유령처럼 어두운 시선들이 수없이 운하오설과 여편에게 소리 없이 쏟아졌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운하오설과 여편이 손을 잡고 있는 기이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단체로 석화되었고 순식간에 기숙사 전체가 싸늘하고 정적에 잠겼다. 뭘 보는 거야? 다들 당장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수련이나 해. 운하오설이 살기 가득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다. 쾅! 기숙사의 모든 문이 일제히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오랜 훈련이라도 받은 듯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여편을 섬뜩하게 노려본 운하오설은 격노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 따라와. 두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기숙사를 벗어나 운하오설의 작업실로 향했다. 제기랄. 작업실에 도착할 때까지 운하오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고 살짝 붉어져 있었다. 기숙사에서 여편이 내뱉었던 저 음흉하고 의미심장한 말들을 떠올리자 운하오설은 그를 죽여버린 후 자신마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빌어먹을 토끼 같은 녀석. 운하오설은 눈을 부릅뜨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여편을 사납게 노려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기숙사에서 누가 내게 그런 망발을 하라고 허락했지. 화가 난 탓에 운하오설의 희고 맑은 콧대가 살짝 들려 올라갔고 유염한 붉은 입술은 등불 아래 빛나며 사람을 홀리는 듯한 매혹적인 향기를 뿜어냈다. 심지어 봉긋 솟아오른 탐스러운 가슴마저 거친 숨소리에 격렬하게 들썩이며 아찔한 곡선을 만들어냈다. 코를 만지작거리며 여편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운하오설 스승님, 방금 전엔 스승님이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강제로 끌고 나온 거잖아요. 너 아직도 말대꾸를 하는 거야. 운하오설은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았다. 알겠습니다. 운하오설 스승님, 제가 잘못 말했어요. 부디 노여움을 푸세요. 여편은 해실해실 웃으며 말하더니 태연하게 운하오설 앞에 의자에 앉았다. 너, 누가 앉으라고 했지? 운하오설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여편의 건들거리는 태도를 보자 그녀의 마음속에 또다시 거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여편은 능청스럽게 설명했다. 운하오설 스승님, 아시다시피 제가 아주 오랫동안 밤샘 수련을 해서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 계속 서 있으라면 언제든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도 머리가 좀 어지럽네요. 아, 운하오설은 황급히 말했다. 그럼 앉아. 사실 그 말을 내뱉고 나자 그녀도 조금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제자를 저렇게 다그치는 것이 조금 미안하고 찜찜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며칠 동안 그가 매우 열심히 노력했고 며칠 내내 수련장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기숙사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를 끌고 나왔으니 분명 많이 지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운하오설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피곤하면 차라리 먼저 돌아가서 쉬는 게 좋겠다.
내일 다시 작업실로 나를 찾아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운 스승님께서 저를 그렇게 급히 찾으셨으니 분명 급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좀 피곤해도 괜찮아요. 여편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 여자, 정말이지 속아 넘어가기 쉽구나. 운하오설은 더욱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다. 사실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야. 그저 지난번 흑풍령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해독했는지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양리학 방면에 그렇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이야. 아, 그 일이군요. 여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사실 아주 간단해요. 평소에 제가 잡다한 서적들을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약재와 연금술에 관한 서적들을 즐겨 읽는데 한 번 읽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날 스승님이 중독되셨던 육미정갈, 독은 제가 예전에 한 책에서 해독법을 읽었기 때문에 치료법을 알고 있었죠. 여편은 이미 오래전에 완벽한 이유를 생각해 두었으므로 이제 그저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었다. 운하오설은 반신반의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물었다. 정말이니? 몇 권의 서적을 훑어본 것만으로 육미정갈 독에 정확히 중독되었다는 것을 분석해내고 게다가 불과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내 몸속 독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니. 그런 일은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니야. 도대체 이 여편이 너무나도 재주가 뛰어난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네. 당연히 진짜죠. 여편은 천천히 말했다. 온 스승님, 육미정갈의 독성 특성은 제가 하급 요수들의 특성이라는 책에서 읽었었어요. 아마도 6번째 권의 중반부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승님을 치료하는 방법은 엽소요. 대사님의 인체경락 이론이라는 책에서 상세히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저도 그냥 눈먼 고양이가 생선 찾듯이 그 안에 있는 지침을 따라 했을 뿐이고요. 약초는 규마초와 심자라는 약초를 섞어서 만든 것인데 이 내용은 기본 약초 특성 2014년 현무력판에 한 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하오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여편은 앞뒤가 맞게 조리 있게 말했고 그 모습은 마치 진실인 양 느껴졌다. 나를 속이려 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는 내 스스로도 잘 알 테니. 운하오설은 갑자기 위험하게 웃으며 서랍을 열더니 놀랍게도 책 한 권을 꺼냈다. 책 제목은 정확히 기본 약초 특성 2014년 현무력판이었고 대륙연금술사협회 출판, 편집자, 대륙연금술사협회 원로단이라고 적혀 있어다. 여편은 경악한 듯 말했다. 아, 온 스승님, 스승님도 이 책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럼 쉬운 일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육미정갈독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260페이지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운하오설은 반신반의하며 책을 펼쳤고 과연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했다. 규마초, 다년생 초본 식물로 잎이 두껍고 그늘지고 서늘한 곳을 좋아하며 습한 기후와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진 곳에서 주로 자란다. 다양한 약재에 사용되며 그중 심자와 결합하면 1단계 요수인 육미정갈의 독소를 치료할 수 있다. 운하오설은 여편을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바라보았다. 이 꼬마 녀석,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여편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어이가 없군. 그의 이 책을 직접 주편한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있나. 이때 운하오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녀석은 천재다. 나는 원래 여편이 홀련사와 연금술사 방면에 재능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의 연금술사 방면의 재능은 정말 경악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구나. 비록 내가 일품 홀련사이지만 연금술 방면에는 특별한 재주가 없어 그의 발목을 잡을 뿐이야. 차라리 이 일을 도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 어쩌면 도사님께서 여편의 천부적인 재능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받아주실지도 모르지. 그렇게 된다면 나도 안심하고 그를 지켜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운하오설은 여편에게 연금술학에 관한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질문을 더하고 나서야 글을 보내주었다. 후, 드디어 끝났군. 운하오설의 작업실을 나오자 여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 질문도 너무 꼼꼼하고 예리해서 정말 상대하기 힘들었어. 다행히 전생의 여편은 놀라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고 단 한 점의 허점도 드러내지 않았다. 여편이 기숙사로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그림자가 나타나 그를 가로막았다. 놀랍게도 바로 이월이었다. 여편은 눈썹을 치켜떴다. 이월, 나를 왜 막는 거지? 그녀는 짙은 화장을 하고 부끄러움 가득한 표정으로 서서 여편을 찡그린 얼굴로 바라보며 붉어진 얼굴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편, 나 할 말이 있어. 흥미 없어. 아, 가지마. 이월은 황급히 여편을 붙잡았다. 풍만한 가슴이 그의 팔에 스치며 교태를 부리듯 말했다. 여편, 사실 내 마음속으로는 항상 너를 걱정하고 있었어. 꺼져. 바로 이때 남학생 기숙사 밖에서 한 그림자가 황급히 달려오더니 몇몇 숨어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지막이 외쳤다. 빨리, 빨리 와. 여편이 돌아왔어. 좋아, 움직여. 그들 중 한 명이 흥분한 표정을 드러내며 여편의 기숙사 밖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쾅! 문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 진성이 수련 중이던 것도 방해받았다. 혹시 여편이 돌아온 건가? 마침 잘 됐네. 그를 불러서 같이 저녁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진성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갑자기 땅에 떨어진 연보라색 종이 한 장이 그의 주위를 사로잡았다. 종이 위의 글씨는 매우 단정하고 아름다워 딱 봐도 여학생의 글씨임을 알 수 있었다. 진가 삼소, 깨, 소저 한정입니다. 공자님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고 항상 남몰래 공자님을 주시해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모든 용기를 내어 공자님께 이 마음을 다 고백하고자 하오니 부디 공자님께서 소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옵니다. 뒷산 숲에서 뵙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한정. 뒷산 숲은 성현학원의 유명한 데이트 성지로 종종 많은 남녀 연인들이 그곳에서 정을 나누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만나자는 약속은 사람들에게 쉽게 야릇한 상상을 떠올리게 했다. 옆반의 한정이잖아. 알고 보니 이 여자가 줄곧 나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군. 현소. 다음으로 나 진가 삼소에게도 드디어 연애운이 찾아왔군. 진성은 하하 웃으며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는 곧장 뛰쳐나갔다. 진성이 떠나자마자 두 그림자가 조용히 나타났다. 그중 한 명은 쇠막대를 꺼내어 살짝 건드리더니 문을 능숙하게 열었다. 빨리 들어와. 그는 멀리 떨어진 덤불을 향해 나지막이 외쳤고 즉시 두 명의 야윈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네 명은 두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남자는 왕월의 시종인 유동과 마병이었고 여자는 아양 떠는 어린 소녀와 얼굴에 곰보 자국과 주름이 가득하고 짙은 화장을 한 아줌마였다. 마마, 저 너무 무서워요. 아양 떠는 어린 소녀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줌마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마음을 바꿀 셈이냐. 마병은 아줌마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낮게 위협했다. 마 공자님, 안심하십시오. 왕월 공자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저희 춘풍루가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앞으로 장사를 안 할 작정이라도요. 아줌마는 나처마듯 웃으며 소녀를 위로했다. 소저봐, 두려워하지 마. 너는 연약한 여자아일 뿐. 그저 피해자일 뿐이야. 성현학원도 너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이 일만 잘해내면 왕월 공자님께 잘 보여. 앞으로 너는 평생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할게. 소녀를 여편의 침대에 오르도록 설득하자 마병은
갑자기 소녀의 뒤통수를 한 손바닥으로 쳐서 그녀를 기절시켰다. 그리고는 그녀의 옷을 흐트러뜨려 여편의 이불 속에 감췄다. 그 후 마병은 몸에서 작은 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는 소녀의 몸에 약간의 가루를 뿌리고 그 병은 베개 옆에 놓았다. 해에 비구니도 미치게 하는 약을 좀 더했으니 여편이 냄새만 맡아도 조금만 더 그랬다면 돌덩이 같은 사람도 봄 기운에 발정하고 마른 장작에 불이 붙었을 터인데 설마 그놈이 더 참을 수 있었겠는가. 이번에 저 쓸모없는 놈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고향으로 짐 싸서 돌아가게 만들어 지난번 복수를 갚아야지. 쯧쯧. 그렇지만 이 아가씨도 제법 괜찮은데 나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이번엔 그놈이 싸게 먹혔군. 두 분 공자님들, 저희 춘풍루에는 아직 훌륭한 아가씨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춘풍루를 더 많이 찾아주셔야 합니다요. 제가 보장하건대 손님들 비위를 잘 맞추는 아가씨로 기필코 안배해드리겠습니다요. 가자. 포주는 역시 포주로군. 이런 와중에도 사업 수완을 잊지 않는단 말이야. 이제 그 녀석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면 돼. 우린 그저 이 즐거운 연극을 관람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세 사람은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와 문을 닫고는 기숙사 밖 작은 숲속에 몸을 숨겼다. 여편은 간신히 이월에게서 벗어나 돌아오는 길 내내 얼굴에 경멸감을 드러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여자는 공짜로 준대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그 부드러운 가슴이 자꾸만 몸에 닿아왔지만 그러면서도 순진한 척이라니 빌어먹을. 만약 상대방이 여자라는 체면을 봐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위험하게 굴 때 벌써 몇 대 갈겨버렸을 터였다. 그는 문득 눈썹을 찌푸렸다. 강대한 현식이 미세한 동정을 감지한 것이다. 수풀 속에서 마병 일행 세 사람은 약간 초조해하고 있었다. 여편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형수님이 연기에 너무 심취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마 몇 분 뒤면 돌아올 거야. 이번에 여편 그놈은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를걸. 세 사람은 은밀히 흥분하고 있었다. 갑자기 세 사람의 뒤통수가 얼얼해지며 일제히 기절했다. 유동과 마병이잖아. 게다가 늙은 여인까지 한 명 더 있군. 이 세 사람이 내 기숙사 밖에 숨어서 뭘 꾸미는 거지. 여편은 비웃음을 흘렸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세 놈은 분명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을 터였다. 자신의 기숙사 문을 연 여편은 이내 자신의 이불 속에 쓰러져 있는 기절한 여인 한 명과 비구니도 미쳐 날뛰게 하는 약병, 그리고 진성의 침대 위에서 발견된 호랑이를 산에서 떼어놓는 개책이 담긴 쪽지를 확인했다. 왕월, 너 정말 대단하군. 여편은 이 모든 것을 보자마자 왕월 일당의 음모를 순식간에 간파하고 싸늘하게 말했다. 내가 감히 비열한 수를 쓰고 싶다면 이 소공자가 너와 한판 제대로 놀아주지. 그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고 눈에는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고요한 밤, 왕홀은 스승의 기숙사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슉! 갑자기 남학생 기숙사 방향에서 희미한 불빛이 솟아올랐다. 불빛은 하늘을 스치듯 지나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고 아무도 그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왕홀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초조함은 순식간에 흥분으로 변했다. 일이 드디어 끝났군. 잠시 후 따닥따닥따. 성현학원 기숙사 전체에 시끄러운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려 퍼지며 막 휴식을 취하려던 수많은 남녀 학원생들을 깨웠다.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남학생 기숙사든 여학생 기숙사든 할 것 없이 수많은 학원생들이 뛰쳐나와 시끄럽게 서로 이야기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멀리서 보니 왕홀이 몇 명의 스승을 이끌고 남학생 기숙사 쪽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뒤로는 적지 않은 학원생들이
구경꾼처럼 따라붙었다. 선두에 선 왕홀은 세상이 충분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도 하는 듯 달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스승님들, 이곳이 바로 하급반 기숙사입니다. 여편이 분명 여기에 있을 겁니다. 감히 성현학원의 학원생이라는 신분으로 춘풍루의 아가씨를 이곳으로 데려오다니 정말 우리 학원의 교풍을 타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선두에 선 중년 남자는 바로 학원의 교도 주이므로 사람들이 철혈무정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규율을 위반하는 학생들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일찍이 한 학원생이 공공장소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희롱하다가 그에게 붙잡힌 적이 있었다. 그 결과 학부모까지 불려와 호되게 질책당하고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으며 나중에는 심리적인 트라우마까지 생겼다. 비록 학원에서 퇴학당하지는 않았지만 학원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자퇴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왕월, 내 말이 정말이냐? 허 스승님, 제가 어찌 감히 스승님을 속이겠습니까? 저와 저희 반마병 일행이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 기녀는 지금 분명 여편의 기숙사에 있을 겁니다. 왕홀은 큰 소리로 외치며 입꼬리에 독한 웃음을 드러냈다. 마음속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젖어 있었다. 하하, 여편 그 쓸모없는 놈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라. 구경하던 학원생들도 모두 깜짝 놀랐다. 뭐라고? 여편이 감히 춘풍루에 가서 아가씨를 찾고 심지어 기숙사로 데려오다니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짓을 저질렀군.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최근 몇 년간 성현학원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될 터였다. 학원의 엄격한 규율에는 졸업 전까지 유흥업소 출입을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절대로 퇴학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적지 않은 남학생들은 마음속으로 불공평함과 분노를 느꼈다. 빌어먹을 이 자식은 수없이 꿈만 꾸고 실제로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일을 여편 그놈이 감히 해냈단 말이야. 이번엔 제대로 걸렸군. 딱 걸렸어. 헤헤. 우리 구경하러 가자. 만약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아직 옷도 제대로 못 입었으면 어쩌면 좋은 구경거리를 볼 수도 있을 거야. 한 무리의 남학생들은 음흉한 생각에 잠긴 채 무리 뒤를 따라갔다. 적지 않은 여학생들도 시끄럽게 욕을 퍼부었다. 정말이지 여편이 이렇게 겉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 같은 놈일 줄이야. 춘풍루 같은 곳에 나가고 정말 타락했어. 선배님들, 춘풍루가 어떤 곳이에요? 한 순진한 후배가 물었다. 쳇, 뭘 순진한 척이야. 춘풍루를 모른다고? 몇몇 선배들은 그녀와 어울리는 것을 아예 경멸했다. 우리 구경하러 가자. 춘풍루 아가씨들은 모두 예쁘다고 하던데 이 언니가 직접 가서 어떤 모습인지 봐야겠어. 한 무리의 여학생들은 세상이 시끄럽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도 하는 듯 벌집을 쑤신 벌떼처럼 남학생 기숙사로 우르르 몰려갔고 이때 스승들도 더 이상 막으려 하지 않았다. 스승님들, 여기가 바로 여편의 기숙사입니다. 이때 왕홀은 이미 여편의 기숙사 문 앞까지 날아오듯 달려와 있었다. 텅 비어있는 기숙사 입구를 보자 그의 마음속에 약간의 의혹이 들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마병 일행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여편의 기숙사 안을 가리키며 크게 외쳤다. 스승님들, 이곳이 바로 여편의 기숙사입니다. 허 스승은 침울한 얼굴로 꾸짖었다. 왕월, 내가 가서 문을 두드려라. 예. 왕월은 흥분과 격앙에 가득 차 따닥따닥따닥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는 즉시 큰 소리로 말했다. 허 스승님, 문이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말하고 나서 그는 고의적으로 힘껏 기숙사 문을 밀어보았다. 과연 안에서 잠겨 있었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즉시 음흉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헤헤, 내가 마병 일행에게 건네준 비구니도 미쳐 날뛰게 하는 약병이 효과를 본 것 같군. 비구니도 미쳐 날뛰게 하는 약은 최음 효과뿐만 아니라 마취 효과도 있었다. 왕홀은 여편이 벌거벗은 채 깨어나 수많은 스승과 학원생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했다. 하하, 분명 아주 볼만할 거야. 왕홀, 여편이 춘풍루 아가씨를 기숙사로 데려왔다는 것이 확실한가? 철혈무정으로 유명한 허 스승은 침울한 얼굴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학원 내부 기숙사는 학생들의 사적인 공간이었다. 스승이라 할지라도 학생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침입할 수 없었다. 어차피 학원에는 기숙사 안에서 수련하기를 좋아하는 학원생들이 많았고 수련 과정에서 가장 꺼리는 것이 방해받는 것이었다. 일단 방해받으면 반드시 내상을 입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교도 주임인 자신도 반드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터였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왕홀은 이미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기에 자신감에 넘쳤다. 좋다. 성스승. 그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허 스승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건장한 체격의 스승 한 명이 앞으로 나아가 문에 주먹을 날렸다. 기숙사 문이 어찌 학원 스승의 주먹을 견딜 수 있었겠는가.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져 나가며 갱음을 내며 쓰러졌다. 너희들 대체 뭘 하는 거야? 방 안에서 남자의 놀란 고함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역시 뭔가 있군. 밖에서 구경하던 학원생들, 특히 남학생들은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모두 두 눈을 크게 뜨고 안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안의 봄 풍경을 자세히 보려 했다. 젠장, 좀 비켜봐. 나도 좀 보자. 뭘 밀어? 내 아버지가 안에 있냐? 으악, 내 발. 누가 내 가슴 만지는 거야? 이 짐승 같은 놈. 옆편의 기숙사 문 앞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부딪히며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안타깝게도 사람이 너무 많았고 게다가 몇몇 스승들이 앞에 서서 막고 있어서 안의 상황을 전혀 볼 수 없었다. 문 바로 앞에 있던 왕홀은 가장 먼저 흥분하여 안으로 뛰어들었다. 여편 너도 오늘 같은 날이 오는구나. 그는 크게 웃으며 안을 가리키며 두어 마디 비웃음을 던지려 했지만 안의 광경을 보자마자 머리가 어지럽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온몸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물었다. 진성, 왜 너인 거야? 몇몇 스승들도 눈길을 돌려보았다. 방 안에는 왕홀이 말한 춘풍루 아가씨나 여편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진성 혼자 침대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아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었다.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고 분명 극심한 반작용을 겪은 것이 분명했다. 안 되겠군. 허 스승은 깜짝 놀라 진성 옆으로 곧장 달려가 한 줌의 치료 단약을 진성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두 손을 그의 가슴에 올려놓자 강렬한 향기가 즉시 진성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가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허 스승은 두 손을 거두고 침울한 표정으로 왕홀을 바라보며 거의 사람을 죽일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왕홀, 내가 말한 아가씨가 이 사람이냐? 여편과 춘풍루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왕홀의 머릿속도 혼란스러웠다. 그는 마병 일행을 찾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어디로 도망쳤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기숙사 안의 작은 방을 흘끗 보더니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쳤다. 허 스승님, 여편은 분명 수련실 안에 숨어 있을 겁니다. 왕홀은 말하면 말할수록 자신의 말이 옳다고 확신하며 자신감에 다시 차올랐다. 여편 너 정말 대단하군. 감히 이런 수법까지 쓰다니. 안에 숨어서 진성을 밖에 앉혀 수련하는 척 우리를 속이려 하다니.
하마터면 내 놈에게 속을 뻔했잖아. 여기까지 생각하자 그는 급히 수련실 문 앞으로 가서 문을 활짝 열었다. 몇몇 스승들의 시선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그 작은 수련실 안도 텅 비어 있었고 그 어떤 인기척도 그림자도 없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왕월의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땀이 샘물처럼 솟구쳐 나왔다. 그는 마병 일행을 돼지머리라며 속으로 욕했다.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다니 대체 그 사람을 어디에 숨긴 거지? 그는 갑자기 화장실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스승님들, 여편은 분명 화장실 안에 숨어 있을 겁니다.